예,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브라운 편입의 부원장으로 있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브라운 편입 부원장으로 있고 현재는 오전에 중국반과 그 다음에 저녁 문풀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학생을 이제 학원에 보냈는데 도대체 편입학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자리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원에 대한 이제 시스템, 어떻게 해서 이제 브라운 편입은 학생들 합격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수험생 학부모로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학은 다 겪어보셨겠지만 고등학교 3년 마치고 바로 이제 대입으로 하는 편입은 그게 아니라 바로 3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학년으로 가고 캠퍼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로 졸업을 준비하는 게 돼. N수생들,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이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또 특히나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편입이라는 거는 3학년부터 바로 해서 그냥 2년만 마치면은 졸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정시에 비해서 편입은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 적습니다. 물론 뭐 연고대는 뭐 논술이하고 기초전공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 한 과목 또는 두 과목만 준비하면은 소위 말하는 서성함부터 그 밑에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영어 좀 한다는 학생, 수학을 한다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되게 유리한 전형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로는 해볼 만한 경쟁자들. 보통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거의 좀 드뭅니다, 솔직히. 편입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 학생들 오면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보통은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수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6등급짜리가 중앙대를 합격했어요. 신소재인가 이 학생이? 수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편입에서는 수학만 잘 보면 갑니다. 그래서 6등급, 7등급도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서울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입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등급 빼면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낮다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편입은 시간에 구애받지가 않습니다. 시간만 다르면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대까지 있으면 거의 한 20개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20개 써서 어차피 내가 갈 학교는 한 군데잖아요. 그만큼 추합이 많이 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5 정도 대 1 그렇게 되고 보통 여기 오는 학생들이 수능망에서 왔다.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비일비재하고 뭐 전문대로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다시 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녁반에 직장인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거의 주경야독하는 거죠. 예전에 심지어 의대생도 왔었습니다. 왜 왔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피만 보면 쏘스라친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고까지 나와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실습할 때 피를 보고서는 나랑 안 맞는다. 그 학생은 나중에 국문과 갔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에서는 좀 정시하고 그래서 좀 다릅니다. 뭔가 좀 절실한 감이 있어요. 제2의 입시이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 3학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편입은 3학년으로 입학하고 바로 그냥 졸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좀 뭔가 학교 생활 적응하다 보면 바로 졸업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편입은 좀 시간적으로 그만큼 전략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편입을 하려면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편입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특별 전형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가 제일 많아요. 일반 편입이 제일 많은 거는 4년제 대학 같은 경우 2학년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졸업 학점의 절반을 이수하면 수료라고 하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졸업의 절반보다 조금 더 높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수료 확인하세요, 수료 확인하세요, 수료 확인하세요. 그랬는데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다가 나중에 12월 달에 성적 증명서 출력했더니 1학년만 뜨는 거죠. 성신여대 법학과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점수도 제법 나왔습니다. 모의고사도 매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는데 12월 달에 성적 증명서 자격증명서 뗐더니 68만 이수하고 4학기 이수했는데 1학년 수료가 뜬 거죠. 그때서야 확인한 거예요. 계절학기를 들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계속 저만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꼭 수료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확인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전문대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3년제인 학생들이 2년 마치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전문대는 3년을 마쳐야 돼요. 전문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사 편입. 4년을 마치고 4년 졸업장을 가지고 다시 3학년으로 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학점은행제라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독학사라는 시험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보통 한 1년 반 만에 4년제 학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마친 학생들은 학원에서 10성공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대부분 학점은행제 출신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전형. 그러니까 정시에서나 수시에서도 특별전형이 있잖아요.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 재외국민, 세터국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학생은 훨씬 더 들어가기 쉽습니다. 경쟁률이 거의 그냥 5대1? 한 자릿수입니다. 대신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좀 해당된다 하시면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입학 전형은요. 12월, 1월, 2월 사이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보통 12월 초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을 선발할지에 대한 모집 요강이 이때 확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편입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차주부터 원서 접수가 인터넷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하자마자 12월 보통 한 셋째 주부터 뭐 항공대, 단국대를 시작으로 편입학 시즌은 시작됩니다. 거의 1월 하순까지. 그리고 2월 초가 되면은 학교들이 하나씩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서 학교를 여러 개 당연히 썼다 보니까 추합이 그 다음 돌고. 그래서 2월 중순까지 계속 시즌이 돌아가고요. 2월 중순쯤에 마감을 하고 이제 3월에 새 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편입학 시즌은 이때가 제일 분주합니다. 이게 올해 전형 일정입니다.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항공대를 시작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에 뭐 숙대, 단대 시험을 받고 다음 날에 국민대 2대 또 시간까지 겹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겠죠. 더 갈라지는 건 이날입니다. 1월 7일.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중앙대, 동국대, 가톨릭대, 서강대, 아주대, 한양대까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전날 1월 6일 날 인하대하고 성균관대 오전에 보고 오후 3시인가 세종대 앞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있죠. 그게 한 막 20대, 30대가 막 세종대 정문으로 오는 거죠. 학생들이 내립니다. 시간을 촉각을 다투다 보니까 학생들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타고 시험 보러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전형이었고 내년 전형은 요강이 나와야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하루에 2개도 보죠. 경쟁률이 그만큼 갈라지겠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대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문계는 영어하고 자연계는 영어 수학만 대비하면 얼추 어느 학교든지 거의 대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익, 토플, 테스트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공인 영어 보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여대, 성신여대, 동동여대. 지금 바뀐 학교 밴드도 올려드렸죠. 서경대가 편입영어 보다가 공인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은 좀 그래서 정보에 민감한 편입니다. 갑자기 전형이 바뀌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서 시립대하고 과기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지필고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고대는 논술시험을 봅니다. 인문계는 논술시험이고 자연계는 기초전공시험입니다. 뭐 기초전공이라는 거는 뭐 물리나 화학이나 뭐 생물, 수학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좀 전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 외에는 서강대부터 해서 쭉은 대부분 학교들은 영어하고 수학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적대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뭐 많아봤자 뭐 30, 20%, 30%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반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필고사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는 학점이 2점대인데요. 아, 들어갔어요. 예전에 서울여대 원예학과 학생이었는데 2.0인가 2.1인가 그랬는데 한양대 관광학과 한 명 모집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편입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1월 달에 보는 시험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1월 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영차 하고 있는 거고. 그 영차 보는 그 영어가 기존의 영어하고 뭐가 다르냐고 많이 물어보시면서 기존의 공인 영어, 뭐 토익 같은 경우를 비교를 드리면 토익 같은 경우는 실용 영역입니다. 회화적이고 그리고 듣기 평가가 있는데 이 편입 영어는요. 전공 서적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누구 말로에 의하면 되게 지저분하답니다. 딱딱하고 단어도 어렵고 그래요. 2002년도에 뭐 하셨어요? 태어났어요? 아, 저는 그때 편입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단어가 목욕제계. 저 외우면서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걸 꼭 외워야 되나?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왜냐하면은 이 영어는요, 편입 영어는요, 결국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영어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용적이면은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다 붙겠죠. 그 학생들은 영어로 논술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도 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영어는요, 예전에 뭐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본고사 같처럼 지문도 길고 단어도 어렵고 그런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입을 해본 사람들은 아, 편입 영어가 어떻다는 걸 아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도대체 쟤는 왜 맨날 영어만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막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영어가 어려우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영차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고 그 학생들이 도대체 전적대가 어딘가를 보통 구간별로 나눴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요.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15개 대학으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하위권 대학, 그냥 인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인서울권 합격생들의 전적대를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이 지방대, 전문대, 학점은행제 출신이 61%입니다. 그 얘기는 10명 중에 6명이 지방대, 전문대, 학점은행제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로망의 15개 대, 지방대, 전문대, 학점은행제 학생들이 48.5%.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들만의 리그예요, 여기는.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준비 기간을 보시면 대부분 6개월, 5개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전적대로 보시면 수능으로서는 이 학교로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편입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한 거죠. 그 이상도 갑니다. 왜? 지필고사만 잘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로 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내가 로망의 학교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서울권으로 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보통 한 72.9% 정도 간다고 봅니다.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 60점 조금 넘으면 됩니다. 100점 만점에. 되게 쉽게 갈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60점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이 한 51.52점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 평균이. 그 다음에 인서울권 대학의 57.4% 정도. 한 53점, 54점이면 충분히 붙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집니다. 수학을 하는 그 부담감이 있지만 영어가 점수가 좀 더 떨어져요. 영어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인문계는 72.9%였는데 자연계는 한 68% 정도 되고요. 인서울권 대학은 영어가 한 51.9%. 그러니까 평균만 넘으면 인서울은 간다는 거죠. 그것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할까? 지금 아주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그래서 의대 증원의 이슈가 있고 약대가 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피트 시험을 통해서 2 플러스 4년제였는데 다시 4년제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변화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퇴를 지금 계속 한다고 뉴스에도 보셨을 겁니다. 의대 가려고 하고 있고 전문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자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혼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반 편입하고 직결이 됩니다. 일반 편입은 결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게 전제다 보니까 소위 여기 보시면 이과 침공이죠. 이과 학생들이 인문계로 갔다가 다시 자퇴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도 결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중앙대가 일반 편입에 경영학과가 70명 모집했습니다. 저도 처음 그 전년도에 50명 뽑았, 60명 뽑았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위권에서 계속 결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중위권, 하위권으로 연쇄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요 근래. 이렇게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많이 뽑으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내후년에 적기지 않을까요? 그건 몰라요. 편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진짜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제 남은 기간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처음이다 하신 분들은 이제 7월부터 이론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슬슬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문제 접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뭐 서류라는 거는 이게 자기소개 사업계획서 보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학교들을 미리 이제 준비하셔서 뭐 첨삭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제일 바빠지는 시기가 이제 11월, 12월부터 이제 오는 거죠. 분명히 학원에서도 지원 전력 설명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가지고 모의 지원도 하면서 학교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배치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간 관리 그만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가겠죠.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적분으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집중 과정이 있고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뭐 선형대수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 다음에 공업 수학에 이르기까지 하고 총정리로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입시다 보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했다가는 또 담당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에 입시에 대한 뭔가 쓴맛을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벼락치기가 절대 될 수 없는 공부다 보니까 내가 수험생의 신분으로서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학교 시험 보듯이 뭐 날 새고 그럼 또 일주일 쉽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완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데 갈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날 가서 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워낙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해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자기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 영어 수학 합쳐서 130 정도 200점 만점을 잡았을 때 이 학생들은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상위권까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까지. 좀 여력이 된다면은 논술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좀 여력이 된다면 기초전공은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논술은 뭐 소실적에 내가 고등학교 때 논술을 좀 했다 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서요. 그 학생들이 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논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세종대를 떨어졌는데 고려대를 붙은 학생. 편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인영어 보는 학교, 공인영어 들어간 학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경희대, 시립대. 이 학교들은 지필고사도 같이 또 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지필고사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냥 공인영어는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니까 만들어만 놓으셨으면 되고, 물론 시립 때는 좀 더 높습니다. 공인영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학교들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공인영어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원서 쓸 때 짧게 처음 이제 6개월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만 쓰겠다. 성적도 안 되는데 계속 그 고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뭐 인기학과, 인문계에서는 뭐 경영학과,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콩공과. 자기는 거기 아니면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요즘에는 학교들이 복수 전공도 가능합니다. 복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걸 복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학교를 선택할지 학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예전에 학생 중에 숙대 의상학과하고 이대 철학과 두 개로 붙었어요. 학생은 원래 의상학과 가려고 준비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대는 의상학과가 안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제일 낮은 철학과 쓰자. 그래서 이해 썼는데 처음에 숙대 의상학과 붙고는 아유 그냥 신났죠. 근데 갑자기 이대에서 전화가 온 거죠. 추합으로. 오늘 내로 등록 안 하면은 다른 학생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의상학과를 복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이 시간이 없고 내가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 전형을 다 준비한다는 거죠. 영어도 준비하고 수학도 준비하고 거기다 연고대까지 준비하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딱 잘라서 제일 큰 전형만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의 신분으로서 꾸준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독이 됩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벼락치기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집중해서 매일매일. 그래 주말에는 좀 날씨도 더우니까 쉬어가면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획성 있게.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노예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낱말이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이게 노예가 학생이 노예가 아니라 선생님이 노예예요. 거의 선생님 노예 부리듯이 공부를 시킵니다. 9시에 저희가 학원에서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나서 별도로 지금 노예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서 6시까지 이제 테스트도 보기도 하고 좀 더 진화된 게 이제 지금 프리즌이라고 해서 감옥수가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진행을 하는 거로.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반면에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학원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거의 나가서 드신 분이 없어요. 맨날 배달 음식 시키고 한 분은 맨날 에너지 드링크 싸놓고 드시고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서 선생님은 노예 부리듯이 학생들에게 만족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그래서 이 학원을 대표하는 제도 중에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 노예제도라는 거. 그래서 뭐니 해도 이건 수험이다 보니까 반드시 시간적인 확보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했었다가는 그냥 시간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연중 무휴로 오픈해서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끔 수업이 없어서 나가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칸막이 자습실도 있고 별도로 2층에 오픈형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오늘같이 이렇게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나와서 꼭 공부하시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계속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학생들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학원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질문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대요. 물론 질문 받는 선생님들은 밥도 안 먹고 질문 받으니까 좀 괴로울 수는 있어도 그런데 선생님들이 표정 하나나 그냥 다 질문 받아주고 상담도 해줘요. 질의사항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꼭 하고 넘어가라고 학원에서는 안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랑곳하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러면서 또 학습 능력이 또 올라가고 성적이 향상되고 그래야 학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뭐 저를 비롯한 뭐 담임이나 또는 학습조교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질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당연히 알아가야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뭐 밴드통이나 또는 대면으로 직접 가서 질의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이 기존에 입시에서 쓴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밀어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동안 많이 치여가지고 실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저 편입 공부하는데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네가 이제 뭐 더 얼마나 하겠니? 고등학교 때도 놀아서 공부하겠니? 그렇게 하시는데 이 편입은 본인들이 원해서 옵니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겉으로는 좀 뭔가 격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 이제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옆에서 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밀어주고 싶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부모 탓하지 않게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고 하신 부모님도 계시는데 2월 달에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때까지는 한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밤새 내내 하고 하는데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 짧게는 6개월인데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험이다 보니까 꾸준한 게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완주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고요. 설령 지금 성적이 낮더라도 1월달 성적을 얼마큼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당일날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면 조금씩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 중노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울 때 항상 체력 관리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끼니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요 밑에 편의점에서 밥 먹는 학생들 보면요. 뭐 한두 끼는 괜찮은데 그거를 거의 주식으로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버팁니다. 아시다시피 편의점 음식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집에서도 계속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대답도 안 하고. 아니 얘가 1년 가까이 다니는데 도대체 얘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학원에 조용히 전화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은 보장드리고 완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시험까지 한 186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갈 길이 더 멀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가는 길이 험난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끔 옆에서 작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만큼 합격시킬 수 있게끔 챙겨드릴 거고 반드시 합격시킬 수 있겠고 학원에 대해서 계속 신뢰가 가실 수 있게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아마 전략 설명회로 해서 또 뵐 날이 있으면 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